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교시 1과목 학습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이론 항상 어려워요. 이번 시험도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포인트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지식과 기능의 뭐 어쩌고 저쩌고 겁나 복잡해요. 지식과 기능과 구인 쭉 나오는데 기억도 나오고 정신도 나오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키포인트는 지식이에요. 지식, 정신, 기억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DGR에서 나와요. DGR. 네가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도 네가리, 정신도 네가리, 기억도 네가리. 대가리와 관계된 게 뭐예요? 대가리가 뭐죠? 인지죠, 인지. 답 딱 나왔네요. 인지주의.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공부하면 미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답을 찾아내야 돼요. 지식 어디에서 나온다? 대가리에서 나온다. 대가리가 뭐다? 인지다. 인지는 인지주의다. 아주 쉽습니다.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공부가 세상에 이렇게 재밌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here and now. 공부 진짜 무지하게 재밌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나 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습득된 지식과 기능이 이건 뭐 계속 나왔던 문제 또 나온 겁니다. 습득된 지식과 기능이 이건 뭐예요? 습득된 지식과 기능은 기억이 됐다는 겁니다. 즉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학습이 된 게 새로운 맥락이나 상황, 새로운 응용 문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학습된 게 새로운 응용 문제도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기출문제 풀게 되면 기출문제가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 문제도 적용시켜서 뭐 똑같은 단어가 나오든지 의미가 비슷하든지 이거라고 찌찌뽕치면 답이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응용학습이죠. 즉 학습이 응용됐다 이겁니다. 응용학습, 학습이 전이가 됐다. 옮겨지면서 드라이브가 걸렸다. 학습이 옮겨졌다. 학습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이다. 이 전이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나오는 전이하고는 틀립니다. 프로이드의 전이는 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뭐 내용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하는 거. 는 이게 전이라고 하고 또 역전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끌려가는 거, 의존하는 거 이걸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 전이하고는 틀린 단어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학습전이에요. 기존 학습이 옮겨지면서 응용 문제도 풀린다. 그래서 학습 전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중요해요. 기존 학습이 응용 문제에 적용된다. 학습이 응용 문제도 풀게 된다. 학습 전이 이렇게 찌찌뽕 시키십시오. 3번 문제 갑니다. 헐 겁나게 쉽습니다. 헐이 제시한 공리 이러면 또 공리가 뭐요? 또 이거 중국 영화에 뭐 공리인가? 하여튼 뭐 이런 영화가 있나요? 아니면 뭐 여배우 이름인가요? 하여튼 비스무리합니다. 공리라는 뭐 그런 게 떠오르면 안 돼요. 여기서 공리 이런 건 이거 어려운데 아니에요. 말장난이에요. 공리는 그냥 공적 원리 그냥 원리라고 하면 그냥 헐이 제시하는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헐의 이론이라고 생각. 헐의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리에서 바뀌어버리면 아주 그냥 정말로 공리해져요. 그래서 헐이 제시한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겁니다. 헐이 제시한 거 이건 인문학으로도 풀 수 있어요. 하나의 행동은 하나의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 하나의 행동은 어떻게 하나의 자극이에요?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죠. 하나의 행동. 만약에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자극이 있을 거 아니야. 김덕희 교수 강의 들어보니까 찌찌뽕만 시키면 되네. 나 공부해야지. 나 자격증을 꼭 딸 거야. 그래서 훌륭한 청소년 상담사 할 거야. 공부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죠. 하나의 자극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건 인문학적 문제입니다.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인문학 문제다.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쓸데없이 공리가 뭔가 뭐 퍼스 레이트 뭐 또 사전 찾아보고 이런 거 안 하면 되냐. 헐이 주장한 내용이 아닌 게 뭐냐. 이건 헐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그냥 상식이죠. 쭉 나오는데요. 뭐 유기체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욕구가 생길 때 유발되는 반응이 당연하겠죠. 생명체는 욕구가 있으니까. 여기서 3번은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드립니다. 강화는 추동함. 추동이 또 뭐요? 근데 추동하면요. 여기 나온 욕구. 추동은 뭐예요? 욕구. 강화. 내가 지금 사탕을 먹고 싶어요. 근데 공부하면 사탕을 준대요. 그게 뭐예요? 강화죠. 근데 강화를 사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구가 해소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탕을 먹고 싶지 않겠죠. 욕구가 감소된다 이겁니다. 욕구가 감소된다. 왜? 강화했으니까. 쉽지요. 알면 쉬워요. 결국은 공부는 이런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렇죠. 용어만 풀리면 무지하게 쉽습니다. 강화 쳤으니까 당연히 욕구가 만족되지가 욕구는 감소되겠죠. 욕구의 동기부여는 감소가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뭐 강화는 추동 강화는 좋은 거고 추동도 좋은 거 같은데 왜 감소가 되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강화 쳤으니까 욕구가 만족됐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욕구는 감소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나머지는 상식이고요. 4번 문제 가보시죠. 공부 재밌죠? 학습 이론도 어려운 것 같지만요. 알면 쉽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들 책으로 혼자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과락 나오는지 불합격돼요. 아리까리 하거든요. 강의 들어야 돼, 강의. 강의 들으면 무지하게 쉽죠. 강의를 자주 들으십시오. 이것도 무지하게 쉽죠.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최종 목표 행동에 이른 행동 단위를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한다. 난이도에 따라서요. 각각 순차적으로 조건화시켜서 이거 하면 그다음에 이거 할게. 이거 하면 그다음에 이거 할게. 이거 하면 그다음에 이거 할게.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한다.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 나누는 걸 우리 몸의 세포들을 쫙쫙 단층으로 나눠서 하는 촬영을 뭐라고 그래요? CT 촬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CT 촬영하는 게 어떤 뭐 뼈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 딱 나누는 거 아니야? 미세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CT 촬영할 때 뭘 먹어요? 잘 나누게 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맞죠, 조영제. 이 조영제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조용해요. 점차적으로도 나눠서 목표 달성하는 거. 나눈다, 조형. 그래서 조형을 다른 말로 조형제라고 하고, 조형제는 나누는 겁니다. 시티칭 할 때. 그래서 조형은 나누는 거구나. 이 나누는 거 나눠서 목표 달성하는 거구나. 이 목표 달성이 CT 촬영한 거죠. 근데 조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성이라고도 한다. 조성과 조형은 찌찌뽕이다. 어떨 때는 조성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조형으로 나옵니다. 조성과 조형은 찌찌뽕이다. 조형제 각각 난이도에 따라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조건에서 목표 달성한다. 조형제, 조성, 조형, 찌찌뽕 시키기 바랍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공부해봤자 코로나 시기 아주 조진스키 쓸데없는 이단 엽차기 하는 겁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처벌의 효과, 이거는 인문학입니다. 처벌은 즉시 줘야 그 다음에 고쳐집니다. 처벌은 시차를 두고 천만의 말씀 만만에 꼭 가게. 처벌은 즉시 줘야 효과가 있다. 즉시.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처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어떨 때는 처벌했다가 어떨 때는 상줬다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 처벌은 시차 웃기지 마라. 즉시. 그래서 공부 아주 재밌습니다. 6번 문제 가보시죠. 자기교시법의 단계 중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교시법은 자기가 뭘 이제 보면서 따라했다, 또 혼자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다 여러분 공부해봤자 헷갈립니다. 그냥 내용을 보면요. 교사가 충동성이 높은 학생에게 문제 해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문제 해결 과정을 진행하는, 교사가 시범을 보였어요. 교사가 보였으니까 뭐예요? 외연이겠죠. 시범을 보였으니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한 교사의 언어와 행동을 관찰한 학생이 교사의 도움 없이
도움이 있으면 의존인데 도움 없이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외연을 혼자 했다는 겁니다. 교사의 시범은 보여진 거니까 외연이죠. 근데 내가 했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외연적 자기안나. 지가 다 써 있잖아요. 공부 쉽죠? 7번 문제 가보시죠. 선크와 루드, 이런 거, 션크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학자 외우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학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학자 외우느라고 6개월 걸렸어요. 완전히 진짜로 뭐 2단 옆차기 헛다리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돼요. 션크가 몰라도 돼요. 션크인지 션크림인지 몰라도 돼요. 루드도 몰라요. 이게 그냥 선크림과 루즈 이래도 돼요. 아, 선크림하고 루즈하고 만났구나. 이래도 돼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뭐하러 해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SCHUNK 뭐 이거 진짜 게토레이 조진스크 미치는 거죠. 그 공부 방법 모르는 분들은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막 참 뭐 타 회사에서 뭐 하지만 시대고사, 에드왈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외우게 합니다. 이게 쓸데없는 공부예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요? 아, 선크림과 루즈가 얘기했다 이거 만났다 이거예요. 근데 효과적인 모방 방법의 모델, 효과적인 모방 방법.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 듣지요? 지금 누구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덕키덕키 김덕키, 덕키덕키 만능키, 만능키를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만능키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만능키. 해당하지 않는 거 리을 미음이다. 이건 해당하지 않아. 보니까 교수님 강의 보니까 맨날 찌찌뽕 하네. 찌찌뽕이 뭐예요? 유사하다 이거예요. 유사성 찌찌뽕. 유사성 찌찌뽕. 지휘가 교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지. 전문적인 지휘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다 합격해요. 강의만 들으면 다 합격해요. 합격석이 나오잖아요. 합격에 대한 능력도 있고, 또 교수로서 전문가도 있고, 또 찌찌뽕 시키는 유사성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적극적이죠. 저는 진실합니다. 근데 선크림하고 루즈는 적극성은 아니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봤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진실하게 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답만 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모든 거 다 외우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다 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 진실성은 아니다. 유사성, 지위, 능력. 그래서 유사성, 전문성, 지위, 능력. 이것이 선크림하고 루즈가 얘기했던 모방학습의 모델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쉽죠.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시험 볼 때 제 음성이 덕키덕키 맞는 키의 음성이 지연될 거예요. 선크림이가 루즈 나왔네. 찌찌뽕 시키고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전문성 여기 지위가 전문성이니까요. 전문성.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변경시키더라도요. 여기 이 안에서 변경합니다. 유사성, 전문성, 지위, 능력. 지위를 지위가 있다는 건 전문적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응용 문제 나오면 진실성을 빼고 여기다가 전문성을 넣으면 얘도 답이겠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포인트 잡아서 외우십시오. 응용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강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도박, 낚시. 이게 뭐예요? 중독성이 있죠. 중독성. 도박, 낚시, 골프 이런 거 다 중독성이 있죠. 중독성이 있다는 건 강화가 세다는 거예요. 강화를 다른 말로 하면요.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중독. 드라이브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중독 뭐예요? 카지노, 도박, 변동 비율이죠. 강화가 제일 센 거. 변동 비율과 언제 풀지 모르죠. 언제 도박, 도박 용어, 도박 용어. 언제 카지노에서 쓰리바가 터질지 모른다.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막 그래서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변동 비율 강하다. 그래서 도박이란 말이 나오면 변동 비율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까보시죠. 학습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건 상식입니다. 유기체가 경험에 의해서 비교적 영속, 학습은 영속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이게 뭐예요? 영속적이다. 당연하죠. 상식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버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만두라가 제시한 모방학습이죠. 만두라 자기 효능감 뿜뿜 모방학습 잘하자. 주파운동 자동 뽕으로 나오죠. 주파운동 서비스 문제죠. 주의 신경 쓴다 이겁니다. 파지 찢어진 종이가 아니라 기억 과정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기억하고 그다음에 재생하고 동기 과정 다시 드라이브가 걸리고 주파운동이다라고 보시고요. 11번 가보시겠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것도 그냥 인문학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는요. 대부분이 인문학으로 풀면 됩니다. A의 부모는 A에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이 일어나면 스티커 하나를 주고 기상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스티커 하나를 회수하고 뭔가 대가를 주는 거죠. 대가 답이죠. 반응 대가. 반응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인문학 문제입니다. 예, 볼 거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12번 가보시죠.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인문학 문제입니다. 고전적 이건 뭐 우리 많이 기초에서 풀어봤어요.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이용해서 흰쥐에 대한 공포 반응이 조건화됐다. 흰쥐에 대한 공포. 근데 하얀 수염, 하얀 수염이 난 할아버지나 하얀 토끼에 대해서 동일한 공포 반응을 느낀다. 일반화된 거죠. 비스무리한 거, 똑같은 거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 이게 일반화 아니겠습니까? 일반화된다. 정확히 말하면 자극 일반화라고 하죠. 그래서 다 뭐예요? 일반화다. 기출에서 우리 많이 나왔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게 일반화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흰지에 대한 공부인데 하얀 거에 대해서 공포가 일어난다. 자극 일반화 아주 쉽습니다. 13번 가보시죠. 이렇게 하나씩 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중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 파블로프가 주장했죠. SR 자극을 통해서 반응을 보는 거죠.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로 불안감소 기법에서 많이 치료가 되죠. 불안감소 기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체계적 등반법이고요. 혐오요법도 뭐예요? 혐오요법을 왜 하는 거예요? 불안을 감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을 통한 결과를 도출하는 거 기억 니은이다라고 보고요. 모방학습은 만드라의 사회학습 원리죠. 그래서 모방학습, 자기효능감 뿜뿜. 그래서 모방학습은 반드라고요. 수반성 계약법은 여러분 생소할 겁니다. 수반성이라는 건 국어 문제예요. 수반성. 뭔가 뭐예요? 받는다 이거예요. 받을 숫자. 그래서 대가를 받는다. 수반한다. 대가를 받는다. 대가를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강화라고 그래요. 강화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요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반성, 뭔가 받는 거구나. 대가를 받는 거. 수반성이라는 건 강화를 의미하는 거구나. 강화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하면 깔끔하게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14번은 서비스 문제입니다.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이건 기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성장 욕구는 뭐예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중에서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또 안전의 욕구가 있고요. 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고요.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고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죠. 이 자아 실현이 성장 욕구입니다. 여기서 성장 욕구는 자존감 욕구가 아니라 자아 실현 욕구죠. 자존감 욕구는 결핍 욕구예요. 자존감 욕구. 자존감이 없으면 결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감 욕구는 결핍 욕구다.
자, 실현 욕구가 성장 욕구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5번 가보시죠. 교수님, 여기는 왜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설명 안 해도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항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문항을 뭐로 읽으려고 그래요? 골치 아프게, 스트레스 받게. 얘만 나와요. 그래서 얘만 포인트 잡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제가 또 추가 설명드립니다. 저하고 함께 찌찌뽕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톨만 나와네요. 똘똘한 쥐, 똘만, 똘똘한 쥐새끼, 똘만. 그래서 똘만 나오면 뭐예요? 쥐가 미로 찾기 아니야. 미로를 찾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이게 똘만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인지도. 대가리에서 지도를 그린다? 인지도구나. 인지도, 똘만, 쥐새끼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학습은 점진적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다. 나오냐? 이 인지도가 뭐예요? 따라서 가는 거 그대로. 앞에 지가 가보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계속 보는 거죠. 얼로, 인지, 대가리로. 학습은 계속 따라가는 거 뭐예요? 점진적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지도라는 자체가 계속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쟁이에 따라쟁이. 인지에서 따라쟁이 한다. 이걸 인지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뭐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화는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다. 강화, 여기까지 도착하면 뭐 사과를 준다. 이러면 더 잘 가겠지만 여기까지 사과를 안 주더라도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라고 해서 강화가 없더라도 학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톨만의 학습이론은요. 강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강화물이 없더라도 학습이 된다. 왜? 인지도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강화는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문항은 체크 포인트 해두시기 바랍니다. 학습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인지도 머릿속에서 학습했어요. 근데 나는 안 따라갈래. 나 그냥 움직이기 싫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학습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보상의 유무는 학습된 결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겠죠. 영향을 미치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게 따라가쟁이 인지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똘똘한 쥐새끼, 똘만, 인지도 뭐 기억날 겁니다. 16번 가보시죠. 성취 목표 중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네요. 우리 기출에서 많이 다뤘죠. 숙달 목표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 열공. 학교 공부죠. 학교 공부, 별표 하나, 별표 2개, 별표 3개, 별들에게 물어봐가. 다 중요하면 아주 인지 돌아버려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수행 목표죠. 우리는 합격이 목표예요. 합격. 숙달 목표는 공부가 목적이고 열공이 우리는 합격이 목적입니다. 치맥 먹으면서 동영상 들었더니 합격했다.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1년 동안 기승전결 다 공부했는데 불합격했다.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수행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선생님을 조언자로 본다. 선생님을 조언자로 보는 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 공부 방법, 학교 선생님 공부 방법 다 중요해. 다 외워. 조언자예요. 수행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선생님을 쪽집게로 봐야 돼요. 찌찌뽕 쪽집게다. 그래서 선생님을 조언자로 보는 건 숙달 목표고요. 수행 목표는 쪽집게를 본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17번 가보시겠습니다. 뇌발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신생아의 뇌를 구성하는 뇌의 숫자는 성인의 25%에 불과하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신생아. 근데요. 신생아의 뇌는 성인과 동일합니다. 1000억 개로 성인과 동일해요. 그래서 꼭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뇌를 구성하는 뉴런의 숫자는요. 성인과 동일하고 뇌의 무게는 성인의 25%다. 성인의 25%는 뭐예요? 뇌의 무게입니다. 무게. 뇌를 구성하는 뉴런의 숫자는 성인과 동일합니다.
되겠고요. 성인기 이후에 신경 생성은 계속된다. 당연하겠죠. 뭐 쭉 가고요. 전두엽 발달은 유아기 때 빠르면 유아기 때 전두엽 발달이 제일 빠릅니다. 사춘기 이후에도 계속된다. 유아기 때 가장 빠르며 뭐 멈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춘기 이후에도 계속된다라고 보고요. 뉴런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과정을 수초라고 한다. 뉴런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수초가 된 뉴런은 뭐예요? 드라이브를 잘 걸죠. 그래서 정보를 더 빨리 전달한다. 드라이브가 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기억 이론은 사례는 인문학 문제되겠습니다. A는 내일치를 역사 시험을 위해서 시험 범위 있는 사건과 연도를 소리내어 읽어가며 열심히 외웠어. 다음날 시험에서 A가 외웠던 문제가 나오는데 A의 머릿속에는 그 연도를 외우면서 들었던 A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의 답을 틀렸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억났죠?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연에서 경선한다? 아, 너무 재밌어. 김덕기 교수님 너무 재밌어. 근데 그때 떡볶이를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건우와 희반이가 시험에 나오는데 떡볶이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떡볶이를 먹으면서 건우와 희반이 내용이 생각나야 되는데 떡볶이만 생각하면 답을 틀리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처리 수준이에요. 처리 수준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둘이 찌찌뽕이 안 돼요. 건우와 희반이하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잘 재밌게 외워서 답을 맞췄어. 이래야 되는데 처리 수준이 낮아요. 처리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처리 수준이 높으면 플러스 찌찌뽕이 돼서 답을 맞추는데 기억이 연상이 되는데 처리 수준 깊이가 낮아갖고 떡볶이만 기억나요. 한쪽만 기억나요. 그래서 답을 틀렸다. 뭐 이런 내용이 크레이그와 로카드가 주장하는 처리 수준 이론이다. 찌찌뽕이 돼도 처리 수준 이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생각나면서 문제도 맞췄다. 이것도 처리 수준이에요. 처리 수준이 깊은 거죠. 근데 여기는 답이 틀린 건 처리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처리 수준 이론이다. 찌찌뽕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갑니다. 나머지 볼 거 안 됩니다. 나머지 보면 미쳐버려요. 또 파이비오의 이중부호 이론, 베들리의 히치, 애킨스와 시프린, 스펜스 이런 거 공부하면 여러분 1시간 날려먹어요.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거 또 다 까먹어요. 이게 옛날 공부, 삑사리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처리 수준 깊은 거는 둘 다 답이 맞추는 거, 처리 수준 낮은 거는 한쪽만 기억나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정말 천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땡 잡았어요. 공부 재밌잖아요. 우리 천공부 아니고 다른 데 가봐요. 시대고사 에듀얼 가봐요. 이거 1시간, 이거 1시간, 이거 1시간, 이거 1시간. 1시간이 뭐예요? 미쳐버리죠. 맑고 밝게 여러분 합격하는 거죠. 천공공 만세! 여러분 구호 외치면서 1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이중구조 모형에 따르면 정보는 병렬식. 기억은 이중구조가 되면요. 기억은 순서대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구조 모형에 따르면 정보는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순서대로 처리된다. 병렬식이 아니라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이 문항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다시 갑니다. 기억의 이중구조 모형에서 정보는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병렬식이 아니라 순차식이다라고 보고요. 나중에 학습된 정보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나중에 학습된 정보가 주어가 나중에요. 그럼 나중이 앞에가 아니라 나중이 먼저잖아요. 이건 뭐예요? 백도죠. 백도 거꾸로죠. 그래서 이건 역행 간섭이라고 해요. 처음에 학습한 정보가 그러니까 주어가 처음이면 뭐예요? 순행 간섭. 나중된 학습이면 역행 간섭.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감각 등록기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걸 감각 등록기라고 한다. 기억은 재인 기억과 회상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재인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단서를 딱 주어져요. 단서를 딱 주어지면 기억이 나는 거. 뭐 예를 들면
인지는 대가리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이런 걸 제2인기억이라고 그래요. 회상기억은 단서 없이 그냥 떠오르는 거. 그래서 제2인기억과 회상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 제발 좀 같이 좀 넘어가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혹시병 있는 사람들 성격 고쳐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어야 합격입니다. 20번 가보시죠. 다음에 제시한 사례의 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내가 지난 시험 성적이 나빴던 이유는 하필 그날 배탈이 났기 때문이야. 시험적 내가 원래 공부 잘해 시험적 좋은데 배탈이 난 거예요. 핑계를 댄 거죠. 핑계. 그럴듯한 구실을 붙인 거예요. 프로이드의 방어기제에 보면 합리화랑 비슷한 거예요. 합리화. 나는 능력 원래 있어. 근데 그날 배탈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서 이걸 자아가치 이론이라고 해요. 자아가치. 나는 원래 가치가 있는데 내 가치를 방어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아가치 방어 이론이에요. 자아가치가 나 원래 있는 사람인데 방어, 핑계를 내가 지난 시험 성적이 나빴더니 나 원래 성적 좋은 사람인데 자아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배탈 나서 그래. 자아가치를 방어했다. 그래서 자아가치 이론하면 헷갈려요. 근데 여기다가 방어자를 넣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아가치 방어 이론이다. 핑계를 댔다라고 보시고요. 코빙턴인지 코를 비튼 사람인지 이건 몰라도 돼요. 학자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자아가치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어려운 과제 골라서 전한다. 더 어려운 과제를 골라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기대가 어려운 과제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난 풀 수 있다고. 왜? 나는 가치 있으니까. 기대 가치죠. 답이 그래서 그렇죠. 니은번 A죠. 어려운 과제를 골라서 한다. 기대한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기대 가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핑계를 댄다. 자아 가치를 방어한다. 그래서 자아 가치 이론 이렇게 공부하면요. 그 말이 그 말 가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만 딱짝 잡으시기 바랍니다. 21번 갑니다. 학습과 수행에 관한 이론 중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것은 이것도 사례는 인문학 문제라겠지 않습니까? A는 학교 장기자랑을 위해서 집에서 문제없이 연주했던 기타 연주곡을 준비했다. 문제없이 이거는 최고 잘하는 거죠. 최고 잘하는 겁니다. 최고 잘하는 걸 준비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무대에 오르자 A는 실수를 연발하고 연주를 망쳤다. 삑자리가 났다 이거나. 삑자리가. 즉 나는 요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걸 경제학에서는요. 이윤극대화라고 그래요. 이윤극대화. 경제학은 이윤극대화가 최고점이에요. 최고의 실력 발휘하는 건데 삑사리가 났어요. 왜?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떨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극대화를 못했다. 이걸 우리 청소년 상담사에서는요. 이윤극대화를 최적의 각성 수준이라고 해요. 최적의 각성 수준. 이윤극대화다. 이윤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연주곡을 준비했는데 못했다. 그래서 해배의 최적 각성 수준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각성 수준을 여기까지는 최적 각성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각성 수준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최적 각성 수준이 존재한다고는 이론이다. 최고 이윤 극대점, 최고점이 있다 이거예요. 최고점이 있는데 최고점에서 실력 발휘를 못했다. 각성 수준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적 각성 수준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 갑니다. 학습 동기에 관한 이론 중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 이것도 사례 문제네요.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학 과목이 별로 안 좋아요. 화학 과목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학창 시절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화학 선생님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화학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화학 시간을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화학 공부도 자동적으로 좋아져요.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화학 과목, 화학 선생님이 좋아서 화학 과목도 좋아지더라. 서로 찌찌뽕 균형이 맞더라. 그래서 하이더의
균형 이론이다. 하이 균형이 맞았네. 하이더의 균형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 가보십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학습자가 기존 지식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먼저 보여주고 학습을 시작하는 것은 학습의 내재적 종류 중 학습자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인지. 인지 여러분들 인지는 생각하고 의식의 사고 전환점의 뇌의 부분에서 이렇게 전두엽을 통과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영어로 코그니티브라고 합니다. 이런 건 재미가 없죠. 인지는 대가리입니다 하면 대가리가 뭐요? 호기심이 생겼죠. 이게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의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이런 댓글들 많아요. 강의 들어보니까 완전 신세계네? 어떻게 저런 강의가 있어? 인지를 대가리라고 그래? 멍은 강의인가 한번 들어볼까?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24번 갑니다. 나영과 대시 몰라도 됩니다. 자기결정 이론의 이건 상식입니다. 외재적 동기의 내면화 수준이 낮은 것부터 높은. 그냥 어쩌고 몰라도 그냥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찾으면 돼요. 부모님의 인정과 존중을 얻기 위해 시험을 공부한다. 부모님에서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시험. 이게 제일 낮은 거겠죠. 니은이.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인정과 존중을 얻기 위해서 시험 공부한대. 그 다음에 시험적인 높이면 내 목표. 자아 실현 아니에요. 자아 실현의 목표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이다.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이 문학 문제고요. 25번 갑니다.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기억할 때 그 기억에 감정을 결합시켜서 이 감정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간편하다. 그래서 감정 나오면 편도체입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헷갈리니까요. 감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답이 뭐예요? 편도체다. 간편하다. 정말 공부 간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합격이죠. 학습 이론이 어렵다 하지만요. 강의 들으면 아무리 못 맞아도 60점은 넘습니다. 어려운 과목이 60점 넘으면 당연히 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격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